어느새 9월입니다. 여름이 조금씩 물러나고 그 자리에 가을이 들어설 차례이지요. 얼마 전 14번째 절기인 처서가 지나갔는데요. 처서가 지나면 식물들이 더 이상 자라기를 멈춘다고 합니다. 열매를 맺고 가을 꽃이 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말이죠. 갈바람에 곡식이 혀를 빼물고 자란다 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서둘러 자란다는 뜻일 겁니다. 곡식뿐만 아니라 가을의 식물들은 모두 그렇답니다. 빨리 꽃을 피우고 빨리 연글어야 합니다. 어정거리며 여유를 부릴 시간이 없겠죠. 가을이 우리 곁에 짧게 머무는 것을 꽃도 열매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을은 짧은 만큼 우리에게 깊은 여운을 줍니다. 머지않아 가을 꽃들이 산과 들에 가득한 때가 오겠죠. 그 꽃들을 친구 삼아 산길, 들길을 걷기 좋을 때 말입니다. 남은 여름, 다가올 가을 우리 모두 조금만 버텨서 또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부산 신신우신이고요. 저는 안원철 펠릭스 신부입니다. 예, 첫 곡으로 스테이시의 버블 듣고 오실게요. Check it out now. If이야 이불 밖은 위험해. Let it go, let it pass. 좋은 것만 기억해. 빙글빙, 빙글뱅 안 돌리고 싶어 해. Listen up, listen up. 나다운 게 필요해. Let me go, let me say. 이제 그만 hate away. Hello, hello. Punch you like a 808. 나는 나, 너는 너. 전혀 문제 없는 걸. 다른 것도 틀린 건 달라. 동그라미 원하지. 미련 그 누구도 몰라. Nobody knows. 어쩌지 I can't be. 어디로 될지 몰라. Superstar. 잔소리는 바보. 잔소리는 바보. I'm sorry, 바보. 참 많은 걸 고민 말야 가끔 세곤해. 궁금한 건 참지 못해 그냥 해볼래. 제멋대로래 가끔 생각 없어 보인대. 어쩌겠어 뭐래도 난 절대 안 변해. Let me go, let me say. 이제 그만 hate away. Hello, hello. Won't you like a 808. 나는 나, 너는 너. 전혀 문제 없는 걸. 다른 것과 틀린 건 달라. 동그라미 원하지. 미련 그 누구도 몰라. Nobody knows. 어쩌지 I can't be. 어디로 튈지 몰라. Superstar. 잔소리 바보. 잔소리 바보. I'm sorry, 바보. They say I'm in trouble. 사라질 거뿐인 걸 너무 흔들리지만 That's me. So what? 들으면 어때 특별한데. 동그라미 원하지. 미련 그 누구도 몰라. Nobody knows. 어쩌지 I can't be. 어디로 튈지 몰라. Superstar. 잔소린 바보. 잔소린 바보. I'm sorry, 바보. 예, 청취자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오늘 첫 곡은 스테이시의 버블 들려드렸습니다.
아이고 8월이 언제 다 지나가나 했었는데 벌써 9월이 왔습니다. 시간 참 빠르죠. 근데 날씨는 9월인가 싶은 생각도 들긴 드는데 그래도 뭐 저녁에는 또 선선하게 또 가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가을이 와줘서 또 감사하다는 또 마음이 드네요. 올해 2023년이 이제 3분의 1이 남은 건데요. 벌써 가을이야? 이제 곧 겨울이 오겠고 올해 다 갔네 하시면서 또 허무해 하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아직 3분의 1이나 남아있다는 거죠. 그죠? 내년 오려면 아직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 이번 여름 우리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선선한 가을바람 많이 느끼면서 이번 가을도 힘내서 또 겨울을 또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또 잘 먹어서 잘 살찌워서 또 겨울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또 채팅장을 또 여러분과 나눠볼 텐데요. 이혜니님께서 펠릭스 복지신부님 오늘이 같은 날에 비해 이제는 미래로 비교한 때 제일 시원한 날이 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그죠? 되게 이제 올해가 제일 시원하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 여름이 얼마나 더워질 건지. 그죠? 더위에 오시느라 애쓰셨어요. 신부님 감사합니다. 아유 더위 때문에 힘들진 않았어요. 어차피 제 차에는 에어컨이 빵빵하게 틀리니까요. 에어컨을 꺼야 되나? 아무튼 류하느님 좋아요 누르고 출석합니다. 좋아요가 지금 9개 돼 있어요. 더 많은 좋아요를 청취자분들이 지금 왜냐면 듣고 계시는 현재 청취자분이 16명인데 좋아요는 9개입니다. 함께 좋아요를 눌러보는 아주 좋은 클릭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송송율님도 저도 좋아요 누르고 왔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세로사님 열심히 일하고 쉬면서 귀엽고 앙증맞은 쌍둥이 판다 영상 보다가 출석합니다. 귀엽고 앙증맞은 쌍둥이 판다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주석에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을 정취님 저 역시 좋아요 누르고 출첵합니다. 펠릭스 신부님 맞점하시고 진행하시는지에 오늘 또 맛있는 밥을 먹고 왔어요. 여기서 이제 뭐 새로운 또 도시락을 또 이번에 채택을 한 건지 뭐 아무튼 되게 좀 신기했어요. 뭘 뜯으니 물을 부었는지 뭘 하니까 이제 보글보글 하면서 도시락이 되게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랄까 맛있다의 플러스로 뜨끈뜨끈한 밥을 점심을 먹고 잠이 오네요. 제가 방송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순율리님이 장염이 와서 주말부터 고생했대요. 아이고 병원에 다녀서 지금 괜찮아졌어요. 다행입니다. 장염이 뭘 먹다가 또 그렇게 하셨는지 혼자 맛있는 거 드신 건 아닌지 아무튼 그리고 영원한 MJ님 안녕하세요 복디신부님 출석합니다. 설거지하면서 마이클 잭슨 노래 듣다가 출석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반가워요. 김승현님 복디신부님 즐거운 화요일 신부님 만나는 날 반가워요 하고 또 인사해 주셨고요. 김지혜님 아는척 신부님 안녕하세요. 신부님 혹시 어디가 아프신지 홀쭉해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지금 주변에서 다들 살 빠지셨네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말에 납득을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매일 체중계에 올라가는데 숫자는 달라지지 않거든요. 왜 살이 빠졌다고 얘기하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데 전에 식사 때도 주교님께서 안신부 왜 이래 얼굴에 살이 빠졌어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나는 왜 빠졌다고 생각이 안 드는데 왜 주변에서 빠졌다고 하는지 얼굴만 빠졌는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살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꼭 이야기하고 싶었네요. 오늘도 여러분들 문자 빵뚝 댓글로 인사 많이 남겨주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전국 동네 퀴즈에서는 부산교구 관련한 퀴즈 풀어보고요. 2부 있잖아요 북디가요에서는 제가 직접 골라온 노래 그리고 여러분이 신청해 주신 노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고리 쫌쫌쫌에서 부산 신신우신의 이예빈 로사 PD와 함께 9월
교황님의 기도지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빵톡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고요. 화면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가톨릭 평화방송 통합앱 CPBC 빵이나 유튜브에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전국 동네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체 관찰일지 듣고 오실게요. 어두운 창틈으로 들어온 빛에 가려지는 보다 어두운 그대 두 눈이 서성이게 만드네요. 어디로 갈지 몰라 버거운 듯이 비틀비틀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은 모두 내려놓아요. 무슨 생각하고 있나요? 할 수 없어서 성이는 나를 보면 그땐 말해줄래요? 무슨 말을 할지 몰라도 지금 나의 눈을 보면 떠오르는 하나하나의 말들을 빼곡히 기록해줘요. 무심한 눈빛으로 바라본 오늘 밤하늘은 무척 따뜻한 그대 마음을 많이 닮았네요. 사랑한다 기척조차 마냥 어설픈 그대가 왜 이렇게 눈에 밟혀 날 서성이게 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젠 분명히 알 것 같아. 애써가며 말하지 않아도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사랑을 하는지 난 영원토록 당신이 궁금해. 전국 동네 퀴즈.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 각 지역 특색들을 재밌게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예, 오늘 전국 동네 퀴즈는 부산교구 관련 소식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9월은 또 순교자 성월이 시작되지요. 우리 부산교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성지가 조금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이 많은 분들이 특히 사랑해 주시는 성지가 있죠. 바로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빵빵빵 순교자 성지인데요. 예, 이 순교자 성지는 부산에서 순교하신 8분의 부산 순교자 묘소와 한국 순교성인 103위 중에 26위에 유해를 이렇게 안치한 순교자 성당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순교자 박물관도 함께 있지요. 그 각지에서 이제 발굴하고 수집하고 기증받은 이 유물들을 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이 순례객들이 찾는 이 빵빵빵 순교자 성지가 성전을 비롯해서 이 박물관 등의 건물의 노후화가 좀 심해서 몇 년 전부터 이제 뭐 증축 계획을 이제 세웠는데 드디어 9월 2일 지난주 토요일 오후 2시에 교구장 주교님이신 손삼성 요셉 주교님의 주례로 빵빵빵 순교자 성지의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천주교 성지 중에 하나인 이 성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해운대, 2번 오륜대, 3번 태종대.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빵톡 유튜브 댓글로 정답 남겨주시고요.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에도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정답 맞히신 분들께 드릴 신신우 신의 선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신우신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립니다. 주날개 밑에서 도자기 통통 십자가, 경북 영양농협 제공 유기농 안심 청정 고춧가루, 원주교구 횡성 손맛 사업단에서 강원도 할머니들이 손수 증승과 기도로 만든 감자떡, 특별한 추기를 만들어 드리는 수제 파티용품 전문 키즈 스토어에서 축일 가랜드 축일 케이크 토퍼, 특별하고 소중한 순간 함께하는 니트앤돌에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손뜨개 인형, 직접 디자인하고 기도하면서 만드는 나만의 묵주 반지 로터스 주얼리에서 1인 쿠폰,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순백의 성스러움과 단아함을 잊고 있는 도자기 성물 라라하우스에서 도자기 성물, 주님의 평화가 늘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심상무 장인이 만든 심상무 십자가, 마지막으로 농업회사 머시드림에서 몸에 좋은 현미 햅쌀 파주 장단콩과 동충하초로 만든 올굿 동충하초 누룽지 세트를 드립니다. 아, 행복하다. 어디든 달려가야 해. 헤드라이트 실 넘어 뒷자리에 높은 꿈을 숨겨주던 그녀의 젊은 자동차. There she goes to find the better days. 길 미래로
협찬 소개에 이어서 잔나비 포니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답을 올려주시고 계신데 많이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또 문제를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좀 힌트를 드려보자면 이 성지는 바다에 위치해 있지 않아요. 예. 보기 중에 한 군데는 바다에 위치해 있지 않고 두 군데는 바다에 위치해 있어요. 예. 이러면 또 부산 사람들은 알 수도 있는데 또 타지 분들은 하나밖에 생각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도 이제 바다가 아닌 곳 요곳을 찾으시면 됩니다. 바다가 아닌 뭐가 있느냐? 거기에는 저수지가 있어요. 회동 저수지가. 뭐 같은 물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여기가 빵빵빵 순교자 성지의 이 빵빵빵이라는 게 그 저수지를 둘러싸고 있는 이 5개의 큰 바위를 가리키는 말이래요. 저도 처음 알았네요. 아무튼 이곳 주위로 또 산책로가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 많이 찾는 뭐 나들이 장소이기도 하고 저희 또 신학교 뒤쪽에 지금은 저희 신학교가 아니지만 신학교 뒤쪽에 그 장소가 있었는데 신학생 때 여기 잘 안 가요. 갈 이유가 없죠. 너무 오르막길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금정 1, 2년 차 때 금정 성당 있을 때 거기서 이제 그 뭘까요? 분과 뭐 단합대회나 뭐 이런 것들을 거기 가서 이제 오리고기도 묵고 또 뭐 산책도 하고 뭐 다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부산의 대표적인 천주교 성지인 땡땡땡 순교자 성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해운대, 2번 오륜대, 3번 태종대. 정답 아시는 분들은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빵톡 유튜브 댓글로 정답 남겨주시고요. 답을 많이 알려주고 계시지만 그래도 노래 한 2곡 듣고 또 더 많은 혹시나 또 에피소드 있으면 또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래 2곡 듣고 올게요. 베가의 별똥별 그리고 제이레빗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잠자리채로 헐헐 그대가 보던 별 잡고 텅 빈 마음 안에 채워 넣어요. 눈물 잠겨버릴 것만 같아서 그물 침대로 가 꿈을 꾸죠. 둥근 달을 빨리 보고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그 길에 서 있네.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볼 하늘과 사람들,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햇살이 눈부신 곳, 그곳으로 가네. 바람에 내 몸 맡기고 그곳으로 가네. 줄렁이는 파도에 흔들려도 수평선을 예, 음악 잘 듣고 왔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저도 가고 싶네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예, 정답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최경희 대리사님께서 퀴즈에 맞춰 출석을 또 하셨네요. 예, 정답 오륜대 주셨고, 성지 봉사하고 이제 귀가했대요. 그 성지가 혹시나 정답을 맞춘 그 성지가 아닐까라는 추측이 좀 드는데, 그에 덧붙여서 그 얘기도 나누셨어요. 박물관에 비치되어 있는 그 큰 나무 토막을 떨어뜨리는 고문기구가 충격이었다고, 중학교 때 처음 갔을 때 그걸 봤다고 얘기하는데요. 저도 그게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그게 박물관 들어가자마자 있어요. 지금 이제 고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박물관 들어가자마자 이제 큰 나무가 이렇게 위에서 떨어뜨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그게 한 사형 도구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머리, 이렇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머리를 이렇게 다 대고 있으면 한 번에 이렇게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놓고 이제 그 나무를 떨어뜨리면 머리가 이제 으깨지는 그런 무서운 사형 도구가 바로 눈앞에 있었던, 그것이 오륜에, 거기에 이 박물관에 있던 그 장면이 저도 기억이 나서, 예, 추억이 저도 떠오릅니다. 그리고 영원한 MJ님께서 정답 2번 오륜대입니다. 문제가 웃겨요. 문제가 웃긴가요? 아니면 보기가 웃긴 건가요? 문제는 전혀 웃긴 게 저도 없는데, 예, 아무튼, 예, 예, 재밌었다고 하니까, 예, 작가님 재밌었답니다. 예, 잘 만드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예, 그리고 근데 그걸 왜 떨어뜨리나요라고 손선율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명을 한 번에, 예, 이렇게 사형을 집행하기 위한 도구로 쓰였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그죠? 그죠, 너무하죠. 예, 어쩌겠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는 그런 시절이 있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김지혜님이 해운대와 태종대는 바다죠. 예, 그러면 바다가 아닌 곳을 이제 답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아 대리사님은 오륜대 순교성지에서 쭉 들어가면 저수지가 있어서 경치가 짱입니다. 분도 영성의 집도 있어요. 네, 얼마나 그 장소가 좋으면 피정의 집이 자리할 정도로 위치가 좋다는 얘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자. 저희 또 문자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도 많이 오셨어요. 와우, 이거 언제 다 읽죠? 그래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95번님은 신신우 오륜대 순교지예요. 신신우는 뭘까요? 신신우신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본인 성함을 얘기해 주시는 건지, 예, 궁금하네요. 예, 그리고 1539님은 오륜대 성지, 그리고 0691번님께서 잘 모르겠지만 오륜대 성지 같습니다. 그런데 오륜대란 말이 오륙도에서 나온 건지 궁금합니다.
오륙도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 오륙도하고는 다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호수에 5가지 바위가 서 있다고 해서 오륜되고, 오륙도는 그게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섬이 있어요. 근데 그 섬, 이기대 쪽 그쪽 바닷가에 섬이 있는데 그게 어떨 때는 5개 섬으로 보였다가 어떨 때는 6개 섬으로 보인다고 해서 오륙도입니다. 예,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다른 곳이에요. 오륙도는 바다에 있고 오륜대는 호수에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혹시나 제가 틀렸으면 뭐 정정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2747번님께서 정답 2번 오륜대 성지입니다. 신신우신 신부님, 오늘 새벽 기도 시간이 참으로 은혜로웠네요. 초가을 산들바람도 불어주고 새들의 노랫소리도 아름답게 들려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 새벽 기도를 하네요. 예, 새벽 미사도 아니고 새벽 기도를 하는 성당이 또 있다는 게 좀 신기한데, 아무튼 또 은총의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562번님 정답 오륜대 순교 성지입니다. 신부님 점심 먹으며 듣고 있어요.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불어 밥맛이 더 좋아요. 순교자성을 맞아 성지순례 다녀오고 싶네요 라고 하셨어요. 이 또 바람이 부는 날 약간 그 피크닉 가듯이 또 자리에 잡으시고 또 밥을 드셨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약간 소풍 가서 밥 먹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2381번님께서 정답 2번 오륜대 성지이네요. 소유님, 요즘 날씨가 환절기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광주 공연 날짜가 다가오는데 걱정. 무슨 공연이 있나 보네요. 여수는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하네요. 출근길에는 서늘했어도 정오쯤부터는 급격하게 온도가 올라가 찜통이네요. 한밤중엔 열대야도 심하고요. 어젠 완전 밤잠을 설쳐서 오늘 근무가 걱정이 많이 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날씨가 너무 왔다 갔다 해요. 그죠? 뭐 서늘하기도 했다가 더웠다가, 뭐 밤에 또 바람도 살살 부는데 또 잘 때는 또 열대야래요.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8588님께서 안녕하세요. 행복한 복디 신부님, 정답 오륜대 성지요. 예비자 교리 끝나고 가고 또 예비자들을 위해 봉사하면서 가고 갔던 곳 새로 단장하면 가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갈 때마다 한쪽 마음은 따뜻하고 한쪽은 시려요. 신부님은 어떠세요? 좋은 방송 들으며 힐링하는 화요일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죠. 이제 성지에 가는 것이 단순히 그냥 뭐 풍경이 좋아서 예뻐서 가는 것보다는 이제 순교자들의 얼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한쪽이 시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274님이 또 사진을 또 올려주셨어요. 이게 주보지에, 저희 부산교구 주보지에 올라가 있는 그 여기 어디죠? 오륜대 순교성지 사진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 새로 고쳐질 사진 올려주시면서 천미애수님 2번입니다. 새싹 문자 보냅니다. 비 내리고 너무 더워서 2개월 만에 성당에 갔었죠. 신부님께 고해성사하고 주보 오면에 펼쳤더니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잘 이렇게 조성이 되면 오시는 분들도 또 이렇게 순교 이렇게 오기 위해 또 잘 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벌써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우리 정답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국 동네 퀴즈 정답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은 2번 오륜대였습니다. 이 오륜대 순교자 성지가 이번에 성지 증축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리고 또 많은 또 교우분들께서 도움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아마 완공까지 30개월 걸린다고 제가 그때 들었어요. 이게 성지 증축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앞으로도 많은 관심 그리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이번 달에 순교 성월이죠. 그래서 순교자 성월에 가장 소중한 자신의 생명으로 하느님을 증거한 이 순교자들의 신앙을 본받고 구체적인 삶 속에서 이를 살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교자라는 이 물려받은 신앙의 소유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물려받은 이 신앙을 이제 전해주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또 순교자의 삶을 또 바라보는 이번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1부 마무리하고요. 잠시 2부 있잖아요 복디가요에서 제가 선곡한 노래 함께 들어보시고요. 이번 주 코너 알고리 점점점에서 저희 신신우신 담당 PD 이예빈 로사 PD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YB의 나는 나비 듣고 잠시 2부 후에 돌아올게요.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앞길도 보이지 않아 나는 아주 작은 애벌레 쌀이 터져 허물 벗어 한 번 두 번 다시 나는 상처 많은 번데기 추운 겨울이 다가와 힘겨울지도 몰라 봄바람이 불어오면 이젠 나의 꿈을 찾아 날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거미줄을 피해 날아 꽃을 찾아 날아 사막 위를 피해 날아 꽃을 찾아 날아 꽃들의 사랑을 전하는 나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날개를 활짝 펴고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오늘도 여기 모든 이에게 평화를 함께 나눌까요 신신우신으로 와요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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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이다 여름 고고씨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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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예, 여기는 부산 신신우신 2부 첫 곡으로 노홍철 노브레인의 더위 먹은 갈매기 듣고 왔습니다. 예, 아직까지 분명히 가을인데 날씨가 여름이라서 그 약간 그 열에 찬 아직도 여름이야라는 느낌으로 이 노래를 좀 선곡해봤는데 이혜님께서 노래가 너무 재밌다고 최경희 대리사님은 듣는데 정신이 쏙 빠진다고 얘기하시네요. 예. 얼마나 더웠으면 약간 그 진짜 더위 먹은 갈매기가 막 그 포효하는 내가 너무 더워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 싶은 그래서 부르는 그런 느낌의 여름이 아니었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이제 2부를 시작하게 될 건데 또 은방울꽃님이 아직은 너무 더워요. 더위를 타서 밖에 나가기 무서워요 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진짜 너무 덥습니다. 근데 또 희한한 게 어제 저녁 시간대 좀 저희가 동기 모임을 어제 했는데 오는 길에 되게 선선하게 바람이 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진짜 가을이 오나 라고 되게 기분이 좋은 바람이 가을 바람이 왔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서 또 여름 같은 날씨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드는 그런 시간들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어떤 이 그 8말 9초를 어떻게 보내시는지 이야기 나눠주시면서 또 복티가요에서 이렇게 썸네일 보셨듯이 정말 아무 노래 아무 노래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 노래 대신에 좀 그 아무 노래에 좀 아무 의미 없더라도 의미를 또 갖다 붙여주시면 더 풍성한 또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야기 남겨주시면서 있잖아요 복디가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잖아요 복디가요. 주거니 받거니 기브앤테이크 우리들의 일상과 신청곡을 나누는 시간 있잖아요 복디가요. 제가 오늘 골라온 주제는 아까도 말했듯이 아무 노래이긴 한데 사실은 이런 느낌입니다. 오락가락 아무 말 대잔치가 사실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처서도 지나고 9월도 왔는데 또 30도를 찍고 있고 여름인지 가을인지 오락가락합니다. 그죠? 요즘 날씨 또 어떻습니까? 갑자기 비가 왔다가 해가 쨍쨍해서 더워졌다가 무슨 동남아 스콜처럼 말이죠. 여기가 한국인지 동남아인지 오락가락합니다. 또 이제 요즘 잡히는 그 물고기 어종들을 보면 동해에서 잡히는 것들이 제주도에서 잡힐 법한 것들이 또 잡힌다고 합니다. 오락가락하죠. 그 외에도 우리 주변에 정말 오락가락한 일들이 참 많은데요. 근데 또 오락가락하니까 또 가족 오락관이 생각나네요. 그죠? 몇 대 몇 했던 이 무슨 아무 말 대잔치인지. 그러고 보니까 또 개콘 프로그램 중에 아무 말 대잔치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선수가 한 명이 나와서 이제 복장에 이제 3번 타자 이성동 이러면서 이제 장내 아나운서가 딱 소개를 해요. 그럼 이제 씩씩하게 등장하다가 곧바로 3번 버스를 타고 퇴장을 합니다. 정말 반전 개그죠. 아무튼 이렇게 오락가락 아무 말 대잔치에 어울리는 노래로 저는 마마무의 아재 개그를 오늘의 주제곡으로 선정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아무 말 한마디 보태가지고 여러분들의 아무 노래나 듣고 싶은 거 복디가요에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 복디가 여러분께 추천해 드리는 노래 마마무의 아재 개그 함께 듣고 오실게요. 아재 어떻게 오늘 나도 지각이야 안 미치겠네 미치지 말고 소리를 쳐봐 뭔 소리야 이게 웃긴 얘기야 참 어이없게 집 갈 때 생각나 바나나 먹으면 나한테 파는 말 지금 뭐 불만이냐 아니 뭘도 있어 너 어디야 지금 제주도야 내 마음을 흔든 너 제주도 좋아 커다래 너의 센스 존중해 respect 아주 어마무시무시해 전방지 추거리 나이 같아 아디
말장난 시선한 발상 척척 박사 아무도 못 말려 그게 웃어줘요 활짝 아재 개그 아저씨군 삐뚤빼뚤 지글재글 채채채채 봐라 어머머 쟤좀 봐라 아저씨군 아재 개그 아저씨군 삐뚤빼뚤 다 같이 스탑 왼손은 허리 위로 오른손은 머리 위로 잘생긴 부처님 다 같이 Put your hands up 화사 아재 아저씨 소금이 죽었어 맞춰봐 소금이 죽으면 죽염이 돼어 죽여 엊그제 어떤 아재한테 아재. 이 가사 쓰려고 몇 개 좀 배워왔어 Let's go 결혼한 복숭아는 웨딩 피치 많이는 파이는 와이파이 소신 옷가게 스티파니 수거 위로 올라간다 서얼음 너무해 그래 너는 뭐해 잘못 봤다가 멘탈 다 나갈 수 있어 아재 개그 아저씨군 삐뚤빼뚤 지그재그 채채채채 봐라 어머머 쟤좀 봐라 아저씨군 아재 개그 아저씨군 아재. 삐뚤빼뚤 다 같이 얼음 때 왼손은 허리 위로 오른손은 머리 위로 잘생긴 부처님 다 같이 Hands up AZE 아재 개그 아재 개그 아저씨군 삐뚤빼뚤 지글재글 채채채채 봐라 어머머 쟤좀 봐라 아저씨군 아재 개그 아저씨군 아재. 삐뚤빼뚤 열중차 왼손은 허리 위로 오른손은 머리 위로 잘생긴 부처님 다 같이 Hands up AZE 아재 개그 예, 마마무의 아재 개그 듣고 왔습니다. 예, 좀 노래 제목도 웃기고 좀 그렇죠. 신선합니다. 마마무의 아재 개그. 이혜니님께서 아재 개그 하면 부산 평방 공윤님과 홍칠장님이 생각나네요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아재 개그. 지금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아재 개그라고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구청에 신부님 한 분이 새로 오셨거든요. 재입성하신 분이 계세요. 조재문 파비아노 신부님이라고. 예, 또 그 신부님께서 또 아재 개그를 또 같이 잘 또 하시거든요. 이거를 잘 이렇게 티키타카가 돼요. 그래서 지금 교구청에 아재 개그 티키타카가 지금 성황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분의 신부님들이 괴로워하고 계시는, 예, 특히나 우리 그 신수다의 김병희 신부님께서 너무 힘들어하세요. 예, 너무 그 상황을 너무 싫어하시고 내가 이 자리에 왜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예, 그런 상황이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 말이나 한번 던져주시고 그 아무 말과 함께 그 아무 노래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류하느님이 한올해 모두 행복해져라 듣고 싶어요, 들려주세요라고 또 얘기 주셨고요. 그리고 소아드레사님은 두 개의 작은 별 듣고 싶어요라고 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래가 있었네요. 저 되게 신기했었는데 최경희 대리사님이 얘기해 주셨을 것 같은데, 그 제목이 그냥 노래가 있어요. 예, 자이언티의 노래라는 곡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노래를 뭘 틀어달라는 얘기지 하고 봤는데 진짜 자이언티의 제목이 그냥 노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구나 했습니다. 또 우리가 흔히들 많이
그냥 아무거나 해주세요 하면은 생각난 노래가 있죠. 지코의 아무 노래. 예, 많은 분들이 지코의 아무 노래를 먼저 얘기해 주셨는데 정세 로사님도 지금 듣고 싶은 아무 노래는 지코의 아무 노래 이렇게 해주셨고, 그리고 0629번님께서도 지코의 아무 노래를 신청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 아무 노래가 참 진짜 아무거나 해주세요 했더니 노래를 아무 노래로 해주시니까 또 좀 뭔가 좀 맞는데 좀 아쉬운데, 여러분들 또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한번 아무 말이나 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은데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MJ님께서 마이클 잭슨의 Heal the World 신청합니다. 신시윤씨 방송도 저에게 힐링이고 마이클 잭슨 노래도 들으면 힐링이라서요 라고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리솔바람님께서 점심시간 끝나고 다시 업무 시작해야 하는데 바람도 솔솔 불고 식곤증도 밀려오고 졸립니다. 오후에도 힘낼 수 있게 부석순의 화이팅 해야지 신청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제가 항상 하는 말들 있죠. 예. 아, 행복하다 라고 한마디 하시면서 또 내 스스로에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나에게 아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아도 아 행복하다, 난 행복하다, 아 행복하다 하면은 행복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또 힘내시기 바랍니다. 팟빵에 들꽃님께서 월미도 출장 왔는데요. 너무 더워요. 갈치조림에 밥 한 그릇 뚝딱 했어요. 이무진 신호등 틀어주세요. 정말 아무 말이네요. 전혀 연관이 1도 없는데 출장 가고 덥고 밥 한 그릇 뚝딱 하고 신호등 들려달라. 이런 느낌 좋아요. 네. 이렇게 아무 말이나 여러분들이 또 던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래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이언티의 진짜 그냥 생짜배기 노래 한번 들으시고요. 두 번째 곡은 우리 또 영원한 MJ님께서 힘을 얻고자 하시는 마이클 잭슨의 힐 더 월드, 이 두 곡 듣고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유명해지지 않았음에, 이 노래 유명해지지 않았음에, 사람들이 가사를 못 외웠음에, 에라라라라 에바바바바바. 일주일 전 욕조에서 나 혼자 흥얼거리던 노래, 이제는 너 혼자 듣고 있고 곧 사람들도 듣게 되겠지. 피아노 하나론 심심해, 베이스도 넣게 되었지. 하루 종일 널 생각하다 쓴 노래, 별 내용은 없지만 그냥 내 마음이 다 생각하고 들어줬으면. 이 노래 유명해지지 않았음에, 이 노래 유명해지지 않았음에, 사람들이 가사를 못 외웠음에, 엘라라라라 에바바바바바. 다른 내 노래들처럼 유명해지지 않았으면 해. 유명한 어떤 곡들처럼 금방 잊혀지지 않기를. 하루 종일 붙어 다니자 길고양이들처럼, 너는 매일 설레야 돼. 천만한 것처럼 난 저 다른 놈들처럼 가방, 귀걸이, 목걸이, 반지 그딴 건 보내서 노래를 선물하지. 잘 맞아 우리 난리 났지. 안 날아 내 맘 계속 새 것 같지. 나는 이제 말이 비치는 눈빛 나서 생네. 하루를 마치고 자기 전에 자장가 대신 들어줬음에, 성급해 보일까 걱정돼. 주머니
song, your song, your song. It's your song, your song, your song. It's your song. It's your song. 와, 알고리 점점점 예빈 PD다. 신부님 오늘 유난히 기분이 좋아 보이시는데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이 네. 없어서 기분이 좋네요. 네. 혹시 예빈 씨는 기분 좋은 날 뭐 하시나요? 저는요 날씨를 찾아봅니다. 가까운 데라도 여행이 가고 싶어져서요. 아, 여행 좋죠. 네. 가을 여행 좋네요. 예빈 씨 혹시 추천할 만한 가을 여행지가 있을까요? 가을 여행지 경주요. 봄에 많이들 가시던데 경주는 가을이죠. 오. 불국사 주변으로 이 단풍이 최고라던데요. 단풍 또 너무 좋죠. 예, 근데 단풍은 왜 생기는 거죠? 그 단풍이요. 근데 시무님 네. 저희 이러다가 알고리즘 시작 못하겠어요. 아, 좋네요. 그렇죠. 네. 하지만 우리 또 시작해보죠. 오늘의 알고리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 리 점점점. 예, 알고리즘 점점. 네. 예, 작가님이 제가 지금 표정이 기분이 좋지 않은데 계속 기분이 좋네요로 아무 말 써주셔가지고 네네. 당황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타이밍 다 놓쳤네요. 리도 유난히. 놓치고 좀도 놓치고 좀 해야 되겠는데. 좀. 예, 네. 아무튼 네. 우리 예빈 로서 PD와 좀 함께합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벌써 9월이네요. 그래서 벌써 9월입니다. 그 주말이 오는 건 좋은데 시간이 가는 건 싫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신부님. 아, 그런가요? 네. 저도 주말은 좋은데 월요병이 걸려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월요병. 예, 그래서 제가 직원분들한테 네. 월요병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고 했더니 월요병을 낫는 방법이 있대요. 뭐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방법 있어요?라고 물어봤더니 일요일날 일하면 됩니다. 그 본당에 계신 제가 신부님처럼.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라는 네.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네. 지금도 계속 알고리즘 좀 빠져 있는데 그렇죠. 아무튼 이게 또 이 코너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어디로 맞습니다. 튈지 모르는 이 알고리즘 점점 한 가지 주제로 시작해서 파생되는 이 다른 이야기를 쭉쭉 가지치기 하는 거 참 네. 좋네요. 이 삼천포라고 하죠. 저희 그렇죠. 알고리즘 점점은 삼천포가 아주 강점인 코너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보통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그달의 기도지향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번 달 기도지향 내용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예, 좋습니다. 알고리즘 네. 점점 바로 우리 시작해 볼 건데 9월 교황님의 기도 지향은 어떤 지향이죠? 네, 9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기도 지향은 사회에서 소외돼서 비인간적 생활 환경에 살아가는 이들이 제도 안에서 홀대받지도 않고 결코 하찮은 존재로 여겨지지도 않도록 기도합시다입니다. 신부님, 저는 교황님의 이번 달 기도 지향이 좀 유독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마음에 와닿았을까요? 아무래도 교황님의 그 기도 지향 문구 중에 지금 이 내용 중에 사회에서 소외되어라는 사람들 그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라는 소외되어. 생각을 해보면서 네. 좀 더 와닿았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좁혀보자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소외감이 좀 가장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예. 또 우리나라의 국민의 또 5%가 또 이 장애를 가진 분들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숫자로 보면 5%라고 하니까 되게 작을 수도 있는데 260만 명이에요. 수치상으로 또 따져도 네. 100명 중에 5명이란 얘기인데 내 주위에 100명 중에 5명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사실 이게 실제로 사회에서 체감하기가 좀 잘 느껴지지 않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부분을 고민할 필요도 있고 또 우리의 인식 역시도 사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가 또 장애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먼저 드는 생각은 우리랑 다르다. 맞아요. 예. 그래서 장애인하고 비장애인 이렇게 해서 경쟁할 수 없는 이 도태된 이 비정상인으로 보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또 장애인의 반대말은 뭐예요 하면 정상인이라고 서슴없이 이렇게 말하는 분위기도 있으니까 네. 어찌 보면 우리가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명시적이진 않지만 그렇게 교육을 또 받아온 것들이 또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2000년 전후로 왜곡된 인식 유형 중에 하나가 그 장애우라는 표현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표현을 쓰지 못하게 되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우리가 이제 장애인은
우리가 챙겨야 될 하나의 뭐 좀 불쌍하니까 챙겨야 될 우리의 친구라는 개념으로 처음엔 좋은 의미로라고 했지만 그게 결국에는 우리가 사람들한테도 정상우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대상으로 이 우자를 붙였다고 해서 그 의미가 이제 뭔가 대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 불쌍하다라는 그 컨셉에서 시작해서 어쩌면 대단히 위험하고 우월주의적인 그런 발언으로 시작할 수 있는 단어기 때문에 네. 요즘은 이제 쓰지 말자고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신부님 말씀처럼 진짜 그 우월적 연민이라는 거는 사실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를 깎아먹게 되는 그런 시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몇 년 전에 또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장애인들의 그 소외감이 더 커졌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코로나 초기에 신부님도 기억나실 텐데 마스크 구하기 힘들어서 저희 쉽지 않았죠. 네, 막 요일제도 시행하고 사람들이 동네 약국마다 돌아다니면서 줄 서서 공적 마스크를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때 장애가 있는 분들은 줄을 서서 공적 마스크를 받기도 힘들었을 거고 또 코로나 대응을 위한 정보를 얻기도 힘드셨을 겁니다. 정보 얻기가 참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또 심지어는요 타인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되려 생명의 위협을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신부님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잘할 때만 하더라도 이 학교 교육에서도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교육 이런 걸 잘 이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어찌 보면 그렇게 뭐랄까요. 그런 배려되어 있는 환경들도 사실 없었고 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조금은 개별적으로 얘기해 주는 건 있었지 전체적으로 공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교육들이 사실은 저한테 와닿지 않거든요. 저도 그런 교육을 받았었나? 예. 라고 이 질문지를 봤을 때 난 그런 교육을 받아본 기억이 한 번도 없는데 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정말 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처럼 그렇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치부하진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을 사회에 나오게 하기보다 오히려 집안에 더 있게 만드는 현상들을 더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그런 분들 그리고 장애인들 이런 사실 표현들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심스러운 것 같은데 장애인들이 우리와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그런 체계와 사회를 좀 구축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EBS의 딩동댕 유치원이라는 프로그램에는요. 어린이들이 출연을 하는데 다문화 국적 아이 또는 다리가 불편해서 휠체어를 타는 아이, 자폐를 가진 아이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모습의 아이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를 소개합니다라는 동화책에 대해서 제가 문득 알게 됐는데요. 시각장애, 또 청각장애, 지체장애, 다운증후군 등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이 자기를 직접 소개하는 내용의 동화책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사파도 너무 예쁘지만 그냥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인들도 좀 한번 이런 책들을 좀 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의 구절을 좀 짧게 가져와 봤는데요. 그 책에 등장하는 한 다양한 형태를 가진 아이들 중 한 명입니다. 나는 눈이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사실 본다는 것이 어떤 건지도 잘 몰라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요. 엄마도 아빠도 강아지도 고양이도 풀도 나무도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는 몰라요. 단지 느낄 뿐이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아이들이 나와서 각자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기회가 되면 이 나를 소개합니다라는 동화책 한 번씩 그냥 쓱쓱 넘겨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것들이 참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가 그 장애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무지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 하시구나, 이런 부분들이 불편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내가 이렇게 우월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걱정 어린 마음으로 함께하는 이웃으로서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모습으로 내가 알고 도와주는 게 참 좋으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그 책을 읽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네요. 갑자기 문득 든 생각인데 신부님, 우리 천주교회 안에도 몸이 불편한 분들 혹은 장애를 가진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의 어떤 미사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한 그런 장치가 있나요? 지금 생각나는 것들이 좀 몇 개가 있는데 예. 그중에 뭐 한 몇 가지를 이야기 드리면
저희가 부산 가톨릭 시각 장애인 선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미사를 같이 하게 되는데 이제 청각 장애인이다 보니까 보지를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주보나 이런 것들 사실 볼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소리 주보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 2008년 1월에 시작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또 노인들도 이제 글을 잘 볼 수 없을 때 이 주보를 읽기 힘든 신자들에게 이 주보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이 문서 주보를 오디오 주보로 넓혀서 제공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소리 주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부산 가톨릭 농아인 선교회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청각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들의 대화인 수화를 통해서 이제 미사를 하게 되는데 미사 때 신부님이 수화로 미사를 합니다. 아 정말요? 예, 담당 신부님께서 수화를 배워서 하기도 하고 네. 또는 이제 그 옆에서 봉사자가 또 계세요. 그래서 화면으로 이제 카메라를 비춰서 그 봉사자를 비춰주면 그 봉사자가 수화를 통해서 이제 이 미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게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되게 생각보다 그래도 여러 가지 장치들이 또 마련돼 있었네요. 근데 제가 또 찾아보니까 도로시의 집이라는 사회 취약계층 대상 의료기관이 있던데요, 신부님. 예.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이곳은 그 이주 노동자 사목 요쪽 노동 사목에서 네. 하고 있는데 이주 노동자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회는 이 건강 체크해 주시는 부분들이죠. 사실 이 이주민들, 이주 노동자들이 참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약을 구하기 참 힘들어요. 그리고 네. 또 보험이 안 되니까 그래서 뭐 치과 진료나 뭐 안과 물리치료, 뭐 내과 치료 이런 그 건강들을 치료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곳에 와서 조금은 좀 수월하게 자기들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도로시의 집입니다. 예. 그래서 부산에 계시는 또 의료계 관련 봉사자들이 또 와주셔서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또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도로시의 집도 있겠지만 그 노숙인들에게 네. 또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또 아.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모임인 신비네라는 단체가 또 있어요. 네. 지금은 그 배식 장소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부산 진역에서 했는데 네. 지금은 드림센터인가 어디 다른 데로 옮긴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신학생 시절에 사실 여기를 많이 갔었어요. 저희 종일 외출 때 그 미랄이라는 동아리가 있었어요. 그 동아리에서 네. 그 종일 외출이라고 하면 저희가 9시까지 외출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그 9시까지 외출 때 거기 가서 이제 손을 거들었던 또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신부가 된 지는 또 한 번도 방문을 못했지만 네. 아무튼 최근 홈페이지 보니까 1345차 급식을 진행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우리 이천주 교회 안에서 정말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다양한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또 찾아보는 또 시간들 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와, 되게 생각보다 저희가 관심만 가지면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기관, 단체, 또 장치, 제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신부님.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 오늘 주제가 어째 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네. 또 이제 그 댓글에서도 김재님도 이번 기도장이 어렵다고 생각이 되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 왜냐하면 너무 폭넓기도 하고 네. 또 하나에 집중하기가 또 어렵긴 한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소외된 사람들일까를 바라보게 된다면 분명 내 주변엔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들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맞습니다. 또 청취자분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개인적으로도 그런 분들이 있으실지 또 함께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지도 살펴본다면 여러분들 또 의견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하고 있는 게 있는 거가 있어도 그것도 소개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예빈 아나운서는 혹시 그런 봉사활동 경험이 있으실까요? 중고등학생 때 저희가 봉사활동 왜 몇 시간 채워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있죠. 주부님. 그래서 있었죠. 의무감에 처음에 중고등학생 그 성 빈센트 청소년회라고 오. 하는 자원봉사단에 가입을 했었어요. 네. 근데 처음에는 의무감에 갔는데 생각보다 다양한 곳에 이제 소외계층 이웃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병원 환우분들을 위한 봉사를 하기도 했었고 꼬동네 가서 저희가 봉사를 한 적도 있고 그러면서 저도 처음엔 의무감에 시작을 했지만 약간 제가 주어진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느끼면서도 그거를 이제 비교를 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연민으로 처음엔 다가갔다가 점점
근데 나랑 다른 게 생각보다 많이 없네. 그냥 정말 겉으로 보이는 것만 좀 다르네. 이렇게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는 예전에 그거가 있어요. 그 군대 제대가 제가 2번 있었으니까 네. 사병 제대하고 사병을 제대하고 제가 프로그램이 이렇게 모나토리움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그 기간 동안 이제 돈을 벌어서 이제 인도 체험을 하러 가야 되는데 인도 체험을 못 가고 했었는데 그때 어디에 있었냐면 제가 민족화해위원회라고 있었어요. 부산교구에. 네. 그게 뭐 하는 곳이냐면 그 북한 이탈 주민 탈북민. 예. 네. 그분들이 이제 부산 그 하나원에서 이제 거치고 나서 각 교구별로 이제 자기 종교가 천주교라고 쓰고 하는 분들을 저희가 케어하는 곳이었어요. 그곳에 간 적이 있는데 제가 방문을 해야 되니까 방문해서 뭐가 필요한지 물어보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큰일 났다 이러고 저 문자 또 보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와도 된다고. 그래서 언제 날짜를 잡고 이제 가서 이제 뭐 좀 빵도 사고 이렇게 가는데 그때 되게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저의 어렸을 때 그 교육은 북한 하면은 뭔가 칼을 들고 있고 그쵸. 예. 뭔가 무서운 위협적인. 사람들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혼자가 아닌 거예요. 3-4명이 앉아 있어요. 더 무섭더라고요. 그렇죠. 더 무섭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들고 온 걸 이제 처음에 내가 좋은 의미로 왔다라고 이제 사들고 온 걸 보여주면서 뭐 이것도 하나 드시죠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네. 나중에 좀 어느 정도 친숙해지고 나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서워서 친구를 데리고 왔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무서워했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분 그분들이. 입장에서 이 환경이 너무나도 어색한데다가 뭔가 한 사람이 온다고 하니까 자기가 너무 무서워서 주변 사람들을 불렀다라고 그런 얘기를 해주는 밤에 네. 소외된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더 이런 거에 무서워하고 힘들어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체험이 저는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와, 진짜 뭔가 이렇게 경험이나 체험을 해봐야 좀 아는 것 같아요. 평소에 사실 저희가 피부로는 좀 못 느끼는 것 같거든요. 근데 좀만 관심을 가지고 둘러보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신부님의 그 체험처럼 또 저의 체험처럼 가서 좀 겪어보고 피부로 맞다 보면 좀 더 느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현장에 또 그것이 분명히 주는 이렇게 교육이라고 할까요? 그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도 네.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는 이 활동들이 뭐가 있을지 한번 주변에 살펴보시고 또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이야기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예빈 PD 오늘 어떤 곡 가져오셨나요? 저는 오늘 유명한 곡 많이들 아시는 곡을 가져왔는데요. 존 레논의 이매진이라는 곡을 가져와 봤습니다. 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중고등학생 때 자원봉사단의 기억 때문에 그 이후에 정말 뜬금없는 제가 평소에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데 그 해화동에서 추운 겨울날 비가 왔어요. 근데 이렇게 등이 정말 많이 굽으신 불편한 할아버지께서 우산을 안 쓰고 비를 다 맞고 정류장에 양손에 짐을 가득 들고 서 계시는 거예요. 그날 제가 이제 그 할아버님을 댁까지 모셔다 드린 처음으로 뭔가 제 마음이 직접 움직여서 우러나서 그런 이렇게 행동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하시면서 뭔가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게 하느님 나라인 하나님이라고 그분은 하셨는데 그런 나라인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기억이 문득 떠올라서 이 곡을 가져왔는데 저희가 뒤에서 이야기할 이야기와도 연결이 돼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존 레논의 이매진 듣고 다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빈 PD가 선곡한 존 레논의 이매진 듣고 왔습니다. 저는 이 노래 듣고 이매진 뭐지? 생각했었는데 네. 들어보니까 많이 들어봤던 노래네요. 이 곡을 이렇게 또 추천해 주신 이유가 좀 있을까요?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워낙 그날 봉사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몸이 불편하신 할아버님을 도와드리고 나서 그 할아버지의 한 마디를 듣고 이 노래가 떠올랐었는데 사실 이 노래를 얘기하면서 갑자기 든 생각이 이 노래가 나오는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이따 그 영화 얘기를 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 시모님, 근데 제가 의문이 좀 드는 게 그 예. 절대적인 수는 좀 적진 하지만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특수학교나 뭐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
등 이런 학교를 다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아이들은 다 자라서 성인이 되면 어디로 가나요? 글쎄요. 아마도 이제 그 지역 그 자활센터나 이런 데서도 아마 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그 기업체들한테 그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어떤 그런 정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 몇 프로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하는데 네.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기업 입장에서도 그 벌금인가 그게 있을 거예요. 그거를 만약에 고용하지 않았을 때 내는 금액이 있을 건데 그걸 내고서라도 안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이유가 이제 퍼센테이지로 알아본 결과 예. 맡길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주어질 업무나 아니면 또 이렇게 그 팀 안에서의 소통 간의 문제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이유들로 우리 기업에서는 뭐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서 네. 참 쉽지 않죠. 정말, 이제 성장하더라도 어디 갈 수가 없는 그런 음. 여건들이 많이 도와줬다고 하지만 예예. 그 과정 안에서도 참 쉽지 않은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심지어 또 그런 장애 관련 시선을 또 드리게 되면 네. 또 그런 님비 현상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네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도 맞아요. 또 있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그게 만약에 안 됐을 때 일이 안 되거나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또 시설로 또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쵸. 그래서 저희 뭐 오순절 평화의 마을 같은 경우에 네. 이제 뭐 거기가 원래 처음에 취지는 그분들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집에서 나온 이제 불황자들이 네네네. 오게 된 장소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불황자의 그 안에 결국에는 장애인들도 함께 들어오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좀 서로 또 구분해야 될 것도 좀 있고 네. 그런 일들이 참 많은데 참 그분들이 갈 곳이 참 어디가 있을까, 그런 여전히 또 우리에게 숙제가 남아있지 않는가 싶네요. 네, 맞습니다. 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자연스럽게 노출하고 또 접하는 그런 기회가 진짜 많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가장 쉽게 좀 저희가 노출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문화생활이잖아요. 네. 영화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소외된 이들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영화 신부님께서 생각나시는 영화 있으세요? 사실 소외된 거 했을 때 아까도 우리가 지금 계속 다루는 주제가 또 장애라는 이 네.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전 처음에 떠올랐던 영화가 2013년 영화죠. 네. 7번 방의 선물이 저는 떠올랐습니다. 네. 그 7살의 지능을 가졌던 그 용구 아버지 네. 그리고 그 딸의 예승의 이야기인데, 사실 아버지가 그 쓰러진 아이 살리려고 심폐소생술을 한 건데 이제 최종 목격자가 강간했다라고 네. 하면서 오해가 됐고, 그게 뭐 CCTV가 없고 용구가 7살의 지능을 가졌고 또 고위층 딸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사건이라서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한 그게 이제 누명으로 번지게 되는, 그 사람이 만약에 7살 지능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또 의문이 들게 만들었던 그런 영화가 저는 떠오르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좋네요. 저는 포레스트 검프가 떠올랐어요, 신부님. 사실 포레스트 검프의 그 검프가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지적 장애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보면 IQ가 75로 나오는데 그게 지능 점수로 경계선 지능인이라고 해서 경계선 지능인이라고 해서 지적 장애는 아니지만 평균 지능에는 미치지 못하는 인지 능력을 가진 대표적인 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계선 지능인은 장애인으로 또 분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지원이나 지지를 받지 못한 채로 비장애인들과 똑같은 경쟁에 내몰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들은 겉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서 우리가 눈치 못 채는 경우도 많다고 하고요. 물론 검프는 거기서 이제 극 중에서는 좀 다리도 불편하고 이런 모습으로 나오면서 훗날 탁구 대회도 나가고 실력도 인정받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저는 거기서 엄마가 해준 그 대사가 기억에 남더라고요. 어떤 대사죠? 넌 남들과 똑같다. 다르지 않다. 그러면서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은 거야. 뭐가 걸릴지 아무도 모르거든. 이라는 대사를 들어보면 사실 우리도 언제 어떻게
어떤 장애물과 인생에서 힘든 좌절을 겪을지 모르잖아요. 누구나 그 상처와 좌절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신체적이나 정신적 그 장애가 우리한테 주는 좌절이거나 실패이지만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누구나 그런 좌절을 겪어보는 시기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선천적 장애도 있지만 네. 분명히 살면서 생긴 또 후천적 장애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네. 그 말은 곧 나에게도 생길 수 있는 일이라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 역시도 그런 관용의 자세나 그런 자세들, 역지사지 자세들이 또 필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영화들도 여러분들 함께 또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아,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시간이 이렇게 간 줄 몰랐는데 벌써 갔네요. 네, 큰일 신부님 났네요. 이제 저희 9월 기도 그 지향에 따른 신신우 씨의 실천 사항 또 정해 봐야겠죠. 아, 그렇죠. 네, 어떤 거 실천할까요, 이번 달? 9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할 알고리 쫌쫌쫌의 실천 사항은 네. 소외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우리 지역의 제도와 시설을 확인하고 찾아보자로 정해봤습니다. 네.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우리 주변에 5%나 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그 정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야만 이렇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설들이 주변에 있구나. 그런 것들을 확인하다 보면 내가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을지 그들과 함께 이 사회에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는 시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실천 사항을 제안해 봅니다. 네, 그러면 저희도 이렇게 제도와 시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준비된 사항들 찾아보면서 오늘 주제에 맞는 신부님 픽 성경 구절도 소개해 주세요. 예, 저는 마테오복음 25장 4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입니다. 네. 동정심이나 그들보다 내가 나으니까 도움을 주거나 관심을 가지는 측면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연대한다. 네.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진정어리고 존중심을 담은 그런 관심을 우리가 기울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럼 저희 오늘 부산 알고리 쫌쫌쫌 끝내기 전에 기도로 같이 마무리할까요, 신부님? 예, 같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회에서 소외되어 비인간적 생활 환경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제도 안에서 홀대받지도 않고 결코 하찮은 존재로 여겨지지도 않도록 기도합시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그럼 이번 주 코너 알고리 쫌쫌쫌 함께 해주신 우리 부산 신신우신 이예빈 로사 PD와 인사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부산 신신우신에서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분들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 전국 동네 퀴즈 선물 받으실 분 6041님께는 범양산업에서 샤워타월 세트 드리고요. 알고리 쫌쫌쫌 참여해주신 0629님께는 기장물산에서 염장 미역 세트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부산의 육자 드라마 코너니까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부산 CPBG 연출 김은경 루시아 이빈 로사 구성 김윤미 에밀리아 기술 오충훈 안드레아 김동진 윤현성 저는 안원철 펠릭스 신부였습니다. 여러분 남은 오후도 모두 욕보이소.